자, 시작할게요. 이게 9번째인가? 8번째인가? 몇 번째 영상인지 까먹었네. 번호 이따가 나중에 매겨보고. 자, 이어서 할게요. 자, 10번은 사회계약론입니다. 이제 갑은 이제 루소고요. 자, 이거는 이제 롤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사회계약론 관점에서도 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의무와 권리. 특히 이제 이런 권리 이런 거는 남자, 여자, 흑인, 백인 할 거 없이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똑같이 줘야 돼요. 알겠죠? 이제 이거에 롤스가 사회계약론적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통해서 동의를 통해 가지고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를 해서 정의 원칙을 노출한다 이렇게 사회계약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롤스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권리를 줘야 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을은 로크죠. 네. 2번을 보시면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은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너네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다시 연계됐어. 되게 옛날에 나왔는데 다시 연계됐어요. 자, 칸트랑 마찬가지로 강제, 강요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일반 의지, 뭐 칸트면 선의지겠지만 일반 의지의 강요는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좋은 거예요. 예.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따름으로써 내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알겠지? 자, 3번은 조금 어려운데 이번에 생활과 윤리에 오히려 이게 제시문으로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볼게요.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거 되게 어려운 선지였고 애들이 좀 당황했었는데, 자, 이거는 조금 논리를 살펴봐야 돼요. 자,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서 사회계약을 맺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만들고 나서 가장 최초의 실전법, 우리 아퀴나스 할 때 했었죠? 이건 이제 실제 정치에 사용되는 관련법, 실정법이죠. 실정법. 최초의 실정법은 그럼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실정법이 뭐냐? 바로 입법권의 확립이겠죠? 왜냐하면 요게 없어서 자연 상태가 불편해가지고 사회계약을 맺은 거니까 공통된 재판관으로서의 최고 권력 이거를 확립하는 게 당연히 제일 처음에 임무이자 법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맞고요. 예, 어려운 선지고요. 실정법 뭐 이런 건 몰라도 되긴 하는데, 예, 뭐 이거 로크 원전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 선지는. 그래서 사실 이 단어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긴 했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써야 되냐, 이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11번 갑은 이제 스토아파, 을은 아우구스티누스. 자, 1번. 이거는 선생님 옛날 영상에서 이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출제가 됐네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자, 자연의 질서의 특징은 뭐죠? 필연성이죠. 특징이. 근데 이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대 개념이죠. 어. 인간에게 그러면 필연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우연적인 일이 일어났냐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인간에게는 필연적이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이 되는 거죠. 자, 3번도 사실 이제 되게 좋은 선지는 아닙니다. 이것도 아우구스티누스 원전에서 딴 건데 결론은 이제 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악이 선보다 먼저 실지하지 않았다면 선은 없었을 것이다. 자, 이 앞에를 조금 앞에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장 때문에 별로 좋은 선지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 그냥 자, 문제를 위한 문제. 악이 선보다 먼저 실제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악이 먼저 선보다, 자, 여기 먼저 있죠. 악이 먼저 있는 실제한 다음에 선이 해야만 이렇게 나오죠. 악이 그래서 선보다 이렇게 먼저 실제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요 경우가 아니었으면 선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거는 그냥 약간 말장난 문제인데 여러분들, 신이 선을 창조했고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신은 악이 창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악이 선보다 먼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보시면 악이 선보다 먼저 실제하지 않았다면 얘는 선은 이렇게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요 전제 앞에 전제가 틀린 거야.
악은 선보다 먼저 실제할 수 없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선생님 옛날에 아우구스틴 기독교의 역사관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연계 출제됐네요. 자, 인류의 역사는 이제 이거 핵심이죠. 신이 주는 성과 인간이 만든 악의 투쟁이다. 그래서 선생님 맞죠? 얘랑 이것과 이것이 싸워서 결국에는 얘가 승리한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관인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요거 선은 신이 주는 게 맞죠? 그쵸? 신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선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꼼꼼하게 봐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 문제는. 그래서 유토의 투쟁이 맞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을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자, 3번에 보시면 선 나오면 이제 바로 위에다가 또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죠. 조음은 어떠한 조음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플러스 사물이 갖는 가치가 될 수 있다. 자, 어떤 조음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사물이 지향하는 가치.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일단 왜 맞는 말인지 설명을 해주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음의 예시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하다, 적당함이라고 하는 이제 조음, 절제, 적당함 이런 선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적당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적당함이라고 하는 선은 인간이 지향할 수도 있죠. 적당히 먹는다, 적당히 뭐 잔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지향이 가칠 수도 있지만 사물 인간이 아닌 사물도 갖는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적당한 시간, 적당한 양,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적당한 시간, 뭐 양,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당함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선은 인간이 제한하는 가치이자 사물이 갖는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한번 이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는 어려워요. 어려운 선지인데 다시 한번 나온 적이 없었어. 그래서 9월 모의고사나 수능에 한번 이거를 똑같이 내거나 한 번 더 꽂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엔 되게 좋은. 그래서 조금 이걸 예시로 조금 생각을 하세요. 적당함이라고 하는 가치 선. 야 이제 토 나온다. 칸트 볼게 14번. 점점 칸트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죠. 자 이것도 신과 인간 존재의 특징 가지고 낸 이제 제시문인데 이거에서도 이제 시험 소스로 낼 만한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의지가 자율성과 필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야. 완전 신성한 그리고 절대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야. 절대적인 신성한 의지를 지닌 존재. 이거는 그래서 신과 관련된 거. 필연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신이지. 절대 뭐 욕구나 경향성이 안 끌리고 필연적으로 딱 이렇게 자율의 법칙과 준칙이 딱 일치하는 요것과 요것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걔는 신이다. 근데 인간의 의지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인간의 의는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선의지를 따르면 절대적으로 선하지만 선의지를 안 따르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거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지는 신성한 의지는 신과 관련된 거고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은 약간 양념반 후라이드만처럼 그런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성하고 도덕법칙 그 자체인 신한테는 요 구속성이라는 게 너 안 하면 혼나? 약간 명령의 형식 이런 구속성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왜냐면 그런 게 없어도 약간 모범생이야. 얘는 완벽한 모범생. 선생님이 그래서 막 강요하고 막 집착 구속 막 공부해라 뭐 수행평가 이렇게 안 해도 얘는 알아서 척척 잘하는 완벽한 모범생이야. 근데 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야.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하려고는 하지만 맨날 가끔은 딴짓도 해. 그러니까 선생님의 구속성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구속성은 지금 나지만 신성한 존재 신과는 관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속성은 인간한테 약간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거지 신은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착착착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게. 이건 보충 수업 때도 이제 이거 그 칸트 보충 수업 할 때도 이거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꼭 잘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과 인간의 특징 관련해가지고 특히 구속성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약간 이게 그 강요랑 도덕적 강요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신은 필요 없다. 왜냐면 너무너무 혼자 잘하니까. 근데 인간은 이게 필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연계해서 이렇게 됐죠. 3. 디귿. 도덕적 의무. 무엇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형식을 제시하는 도덕적 의무는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에게 부과되어야 된다? 아니야. 도덕적 의무는 의지를 이렇게 의지를 지니는 두 가지의 형태의 동물은 빼고 존재가 있는데 신한테는 부과되지 않아. 신은 알아서 잘하니까. 알겠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을선지 보면, 자, 여기에서도 하이크 혹시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제 정부의 개입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여기서도 자, 하이크가 계획 경제를 반대하죠. 계획 경제랑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이크가 모든 정부 계획을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계획 경제처럼 경제를 이렇게 통제하는 형식의 계획을 반대하는 거지. 요거를 위한 계획도 가능하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모든 계획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건 좀 시험 출제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공정 경쟁 경제가 아니야. 공정 경쟁을 위한 이거 잘못 다시 써야겠다. 뭐 정부가 정책적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계획을 하는 거 바로 뭘 위해서 윤리적인 공정 합법적 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계획을 하는 것은 이런 거는 괜찮다. 이거는 조금 출제가 애매하긴 해요. 제 생각에는 말을 까딱 잘못하면 이거 이의제기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크가 그러니까 계획 경제를 싫어하는 거지 정부 정책에서 이제 계획하는 거는 그렇게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알겠죠? 좀 애매하네요. 자, 그다음에 16번 불교 문제고 을은 이제 진울이고요. 자, 여기서 무슨 단어가 등장해? 무위. 무위. 무위야. 자, 어쩔 수 없어. 도가 사상이 불교에도 영향을 미쳤으니까. 선종이랑 도가랑 비슷한 거 많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진울이 무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위에 이르러야 된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보고 도가네 하고 바로 X 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이 선종에서 말하는 무위가 바로 뭐냐면 선종 사상가든 다 쓴다고 보면 돼. 약간 약간 어 약간 도노의 경지에 이런 상태를 약간 무위라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나 자연스럽게 불성을 깨달은 약간 이런 거라고 유사한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깊이 있게 알아두지 말고 그냥 니네가 도가 사상이냐 하고 바로 X만 안 치면 돼. 알겠지? 자, 5번. 자, 갑은 또 누구였냐? 갑은 해능이죠. 해능 진울 선종사상가들이 깨달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경전의 가르침은 불필요하다. 쌤 지난번에 아주 옛날 문제에서 선종에서 경전 문자 이거 얘기했었죠.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아예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다. 보조 도구로는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아예 대놓고 이렇게 딱 불필요하다. 틀린 거야. 어. 깨달음을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X예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에 집착하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과 경전은 그러니까 뭘 집착하지 말라면 경전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이런 헛된 생각에서 망념에서 벗어나라는 거고 경전을 내가 선을 중심으로 하되 경전을 뭐 보조 도구로 쓰는 거는 둘 다 괜찮다라고 성능도 조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의 을은 이제 그 양명학이고, 자, 요거, 자, 이거 또 이 단어 써가지고 또 욕을 애들한테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어요. 일단, 뭐 기본 개념은 양명학의 입장에서
양지는 이게 맞아요. 도덕 판단이자 이런 도덕적 감정이에요. 도덕 판단 플러스 도덕 감정. 양지는 그래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정약용이랑 공통점을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이렇게 정약용은 기호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양명하게 양지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런 도덕 그 판단 도덕 감정이 다 결합된 게 양지라고 했죠. 근데 이제 양지라는 말 안 써가지고 이 당시 욕을 먹었어요. 본심. 그래서 애들이 이게 뭐지 했는데 사실 이제 심의 본체해서 본심이고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떠다 주는 문제에서는 그냥 양지라고 쓰는데 가끔 이렇게 이게 본심 혹은 다른 말로 이렇게 약간 양지가 말 그대로 이게 참된 알미니까 약간 참대남 혹은 진정한 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조금 헷갈리게 하는데 결국은 헷갈리면 그냥 암 봐. 양지 할 때 지. 그래서 양지. 그래서 이 문항도 좀 그때 욕을 먹었어요. 이 단어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20번 문제에서 보시면 자, 갑은 이제 리바이어든 시니기약 나온 거 보니까 이제 홉스. 자, 대표자 대리인 가지고 냈는데 자, 대표자는 계약의 주체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다. 잠깐만. 자, 일단은 보면 자, 루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리인을 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홉스 가지고 또 이렇게 냈네요. 루소 사상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대표자가 시민이고 대리인은 정부죠, 정치인들. 자, 그럼 홉스에게 볼까? 이걸 해석을 좀 해보자. 대표자, 나라의 대표자는 당연히 시민 아니죠? 시민 아니죠? 홉스에게 있어서 통치자고. 그 다음에 계약의 주체는 계약을 주체 스스로 한 사람은 통치자 아니죠? 통치자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에요. 결과물일 뿐이에요. 이건 시민이고. 그래서 통치자는 시민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맞죠 여기까지? 그리고 대리인이다. 대리인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홉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리인이라고 보고 이건 이제 홉스 원전에서 딴 선지인데 대표자는 시민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이제 권리를 양도받은 그런 대리인이란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홉스는 결국은 이것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것도 애들 그때 수능 때 많이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대표자 대리인이 일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대표하면서 곧 대리한다. 이거는 조금 선생님한테 나올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옵니다. 루소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다. 루스와 비교. 올해 너네 6월 모의고사 대표자 제 대리인 갖고 낚시 문제를 냈으니까 조심. 자, 2024년도 자 1번에 여기 한자 하나만 보고 가자. 지금 도가사상인데 소박함을 지향하고 질박함을 보존하며 그래서 질박함을 좋은 걸로 얘기하죠. 질박하다는 게 사실 소박하다는 것보다 똑같아. 약간 그러니까 질박이라는 게 한자 이게 약간 이게 통나무의 그 거칠거칠한 그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매끈매끈 인위적으로 가공한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날것 통나무 그대로의 그 질박함. 그래서 약간 이 뜻이에요. 날것 그대로의 약간. 그래서 도가는 이게 좋아하죠. 인위적으로 가공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제 사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자. 갑자기 또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인데 제시문 되게 잘맞는데 일단은 일단 어떤 어려운 경제 용어를 써가지고 애들 또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핵심은 정부의 그 개입 X 이거죠. 갑은 케인즈, 을은 하이에크인데요. 자, 둘 다 일단 불황에 대한 관점을 조금 볼게요. 불황의 원인에 대한 관점. 자, 케인즈는 불황의 원인이 일단은 뭐 기업이 투자를 감소하고 이제 가게 그냥 경제적 개인 얘기예요. 가게, 기업, 정부 이렇게 있죠. 가게는 약간 경제적으로 개인. 얘네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돈이 안 돌아서 동맥경화에 피가 안 돌듯이 돈이 안 돌아서 그렇다라는 게 불황의
핵심이고 원인이고, 그래서 유효 수요의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된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자, 악쌤 말했죠. 그냥 그 진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그 케인즈 개념은 이거죠. 복지 정책 늘리고 그다음에 정부가 투자를 하고 막 그런 식인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런 거 말고 되게 금융 정책도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그래서 지난번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 조세제도 이자율 조정 얘기했었고, 세 번째가 여기서 나왔어요. 국채와 공채. 우리 국채란 말은 칸트 평화사상에서 오히려 봤을 때 국가가 내는 빚이에요. 빚을 내서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빚 내니까 우리나라 국채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이걸로 돈을 돌려라, 투자를 해라 정부가. 그래서 알겠죠? 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알겠지? 국채 발행, 국채 발행이라고, 공채는 잘 안 나올 거야.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국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좋은 방법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공통점으로 조심해야 할 게, 케인즈가 불황의 원인은 어쨌든 가정이든 그 개인이든 기업의 투자 감소에 있다고 했잖아. 하이크도 이거는 긍정해. 뭐 원인은 다르지만 기업의 과잉 투자에 따른 수익률 저하, 금리 상, 이건 너무 이거는 우리 경제 과목 정도라서 이거는 빼. 알겠지? 불황의 원인은 어쨌든 투자 감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불황의 원인은 둘 다 투자의 감소다. 그래서 투자 감소, 요거 공통점, 불황의 원인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나면 너무 경제 같은가? 모르겠다. 난 나올 만하다고 생각해요. 자, 니은 선지. 이거 애들이 많이 어렵대.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근데 카이크 제시문 분석하면서 얘기했죠? 이때 연계 출제했어요. 하이크. 경쟁은 어떤 국가 권력의 자의적, 지 마음대로 하는 간섭 없이 경제 행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어. 자유 경쟁으로 놔두면 국가가 정부의 시장 간섭 없이도 경제적인 인간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이크는 그래서 경쟁을 좋아하는 거죠. 정부 간섭, 남의 간섭 없이도 알아서 잘 조정할 수 있어 우리. 그러니까 이거를 찬양하죠. 그래서 정답은 뭐야, 알겠지? 좀 어려운 선지였어 이것도. 이것도 하이크 원전에서 갖고 온 거야. 근데 우린 제시문에서 이미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 아퀴나스 문제 풀 때 자연법 사상에서도 여러분들 도덕 법칙이란 도덕적 의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뭐 칸트만 이런 말 쓰는 건 아니고, 자연법을 따르고 하는 게, 이걸 따르는 게 자연법을 통해서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과 의무가 도출된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뭐 종족을 번식하라, 뭐 이런 사회생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법칙과 의무로서 이제 인간에게 제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나온다고 조금 칸트? 이 단어를 너무 칸트 같다고 하지는 마. 알겠죠? 아퀴나스도 맞는 말이야. 알겠죠? 이 자연법을 따르는 게 인간의 요거다. 이 정도만 조금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자, 보시면 이제 6번의 듀이는 처음 하는, 두 번째 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쉽게 풀 거예요. 도덕적 가치들은 정해진 고정된 뭐 고정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틀릴 건데,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 갖고 사례 가지고 물어보면은 조금 여러분들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지? 그냥 이런 것들이 이런 가치들. 어, 그래서 요것도 같이 건강부. 그래서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도덕적 덕 이러면은 애들이 이제 알아서 잘 푸는데, 막 그 구체적인 사례 있잖아. 뭐 절제, 용기, 이렇게 내면 애들이 좀 당황하는 것처럼, 뭐 이런 것도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이런 가치도 마찬가지지만 요런 가치, 특히 나는 요거 동그라미 친 거, 이거 가지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으면 애들이 씨 뭐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런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들이잖아. 근데 이거는 고정불변한 게 아니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어. 약간 이게 이제 이렇게만 너네분들이 당황만 안 하면 이거 풀 수 있어. 알겠죠? 이것도 선생님이 조금 오래 조금 밀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은 데이비드 휴움, 3번 바로 볼게요. 워낙 이제 이거 갖고 많이 물어보니까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준 거야. 이성은 감정에 반하는 행위, 여기서 반하는 거는 뭐 사랑에 반하다 이게 아니죠. 반대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의욕할 수 있다. 의욕, 원해서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다, 이런 뜻이죠. 원해서 하다. 이성은 선생님이 맞죠. 이성은 감정에 반대되는 행위도 못하고 그대로 합치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없다. 이거 좀 쉽네. 근데 한번 했어요.
자, 10번 공리주의고 공통점인데 그냥 이거는 뭐 갑은 벤담, 을은 밀. 자, 근데 이거 항상 애들이 조금 헷갈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상 문제 풀어볼게요. 사회 전체의 행복이라는 개념은 되게 추상적인데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자한테 얘기하니까 이거는 구성원 개개인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행복이 사람들의 행복이 1이고 곱하기 10 하면 이거랑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총합을 초과하는 게 아니고 같다죠. 동일하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사회의 행복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다. 구성원들의 합이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1번을 볼게요. 자, 갑은 맹자고 을은 이제 장자인데 이 문제는 사실 좋았던 문제는 아니었어가지고 쌤이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당황하지 말라고. 잃었던 마음을 되찾아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야 되는가. 이게 정답이 OX 맞거든요. 맹자 O, 장자 X. 근데 이게 그냥 보면은 사실 장자도 이게 O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도덕적 인격? 이것 때문에 장자가 반대하는. 근데 그거 진짜 이 표현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아마 해설지나 이런 데서는 아마 이닐 거예요. 이 잃어버린 선했지만 잃어버렸던 마음 이것을 되찾아라. 이게 이제 그 한자로 구방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맹자의 수양법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장자가 맹자는 맞고 장자가 틀린 거다 하는데 애매해요. 예, 애매해요. 예. 이거는 제시문에서 많이 봤죠. 맨날 맹자 제시문에서만 많이 나오다가 이게 선지화된 첫 사례인데 예, 반응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이게 뭐냐 약간 선지가 약간 조금 저질이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냥 일단 알아만 더 알겠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 때문에 장자가 틀렸다고 보기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장자 입장에서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이거는 안 좋았던 선지라서 조금 소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칸트. 자, 선의지가 이제 우리가 선의지를 동기로 삼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선의지가 무엇을 결과적으로 실현했을 때,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실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칸트가 말합니다. 선의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이거를 의욕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내면에서 의욕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선함이 보장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나 이런 목적에 근거한 게 아니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도 이거 낚시 문제 참 내기 쉽죠. 여기에 요 단어들 살짝 넣어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독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선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자, 그 다음에 14번은 이거 단어 위주로 볼게요. 이거 성리학인데 갑은 양명, 을은 이제 그 주자죠. 자, 우리 성리학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거경국리까지만 알지만 이제 거경국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한자 가치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사실 양명하고 조금 주자랑 논쟁을 벌이는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없는데 지금 제시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수신제가 최고 성의 정심 이제 명덕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다 이건 그래 아닌 것 같다 느낌이.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출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용어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덕을 밝히고 뜻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요것들이 이제 이 대학이라고 하는 옛날 이제 우리 과거 시험에 이제 수능 교재인데 거기에서 이제 막 강조한 덕목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냥 볼게요. 그냥 이런 거 덕을 밝히다 그냥 다 좋은 거야.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이걸 그냥 니네가 덕을 밝히고 뜻을 바르게 하고 약간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거 그냥 다 좋은 뜻이다 정도만 그냥 알면 될 것 같아. 혹시나 갑자기 출제되더라도 다 좋은 뜻이다. 자,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애들 짜증나게 하니까 삿된 욕구를 이거는 다시는 안 출제돼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네 아마 문제 풀 테니까 한번 그냥 설명만 삿된 약간 그냥 어긋난 잘못된 욕구야. 삿된이 좋은 뜻 아니야? 그러니까 나쁜 뜻이야. 근데 이것도 또 출제 안 될 것 같아. 또 욕 먹을 것 같아. 이게 뭐 의미가 있는 단어도 아니고 진짜 어휘력 테스트로 애들 틀리게 만드는 거 좀 어이가 없잖아. 특히 동양 철학 이게 진짜 심하잖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근데 결론은 시험에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요건데 요것도 내가 봤을 때 별 의미 없어 얘들아. 그냥 수양법의 일종으로서 그냥 얘기했던 거라서 그냥 이게 좋은 뜻이구나 정도만 좀 알면 되고 애매하다. 애매해. 자, 17번 마르크스입니다. 이거 제시문 볼게요. 자, 공산주의가 되면요 노예가 사라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또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사라진다고 하면 약간 그냥 이거예요. 지금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요게 대우를 받고 이게 이제 막 되게 낮은 걸로 이제 막 노예처럼 불임받았는데 이제 공산주의가 사회에서 자유로운 노동이 실현되면 각자가 원하는 대로 난 이거 할래, 난 이거 할래 이게 실현되기 때문에 이것끼리 갖고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얘네들을 막 억압하고 막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진짜 개같이 부려먹고 하는데 이제 자유로운 노동이 실현된 사회에서는 이거 하는 사람들 이거 하는 사람들 다 이제 잘 지낸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자, 19번 사회계약론 일반 의지 루소죠? 예. 자, 주권이랑 일반 의지랑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지난번에 옛날에 루소 문제에서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주권이란 건요, 여러분들 선천적인 게 아니고 일반 의지에 따라 형성된 건데 이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번이고 여기에 이거를 나랏일에서 이제 이거는 이 의지야 말 그대로 약간 나라의 방향성 의지야. 나라를 좋게 이끌자 이런 시민들의 이제 의지고 요게 이제 현실의 정치 사회에서 이제 그 발휘가 되는 게 그게 주권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주권이랑 일반주의랑 똑같은 걸로 보면 안 돼. 알겠지? 그냥 이거를 행사하는 게 발휘하는 게 주권이다. 알겠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이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오랜만에 보는데 슌페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볼게요. 이거 나올 만할 것 같아서. 자, 우리 이제 슌페터 이제 그 기본 개념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슌페터가 시민들의 역할은 정치 참여가 아니라 그냥 선거 투표를 통해서 정치 엘리트들을 뽑는 거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선거 투표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재선이 이거죠. 대통령 재선, 다시장선 이런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의회에서 우리가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회의원도 뽑잖아. 그렇지? 국회의원의 다수당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막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지만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도 하잖아. 거기서 당의 과반수를 확보를 나는 뭐 땡땡당이 싫어. 그래서 땡땡당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를 막을 거야. 약간 이런 것으로 주권을 이런 것으로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의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출제가 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선거 얘기네, 투표 얘기네 이렇게만 해도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들이 할 수는 있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요것도 선생님 별표. 자, 그 다음에 24년도 9월. 자, 2번을 보시면 2번은 이제 홉스. 자, 자연 상태에서는 선생님이 이기적 합리성이라고 했었죠, 홉스. 그래서 타인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 불쌍하게 해서 타인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만 고려해요. 그래서 당연히 요것도 그렇죠.
자기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명령한 대로 야 너 죽기 싫으면 너 사회가 맺어 자기 이성의 지배만 받고 그리고 자 요거 중요하죠. 이것도 내 별표 나올 것 같아 뭔가 자신의 생명권을 지키는데 도움되지 않는 헛된 일은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생명권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 보존에 도움되는 행동은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스피노자. 자, 3번은 이미 했던 거라서 2번만 볼게요. 자연 안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 보존, 코나투스를 위해 노력한다. 아니죠. 네. 이성과 감정을 가진 인간뿐만 아니라 자기 보존한 거는 자연의 모든 존재가 그래요. 심지어 무생물도 자기 파괴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지 밥이나 산 이런 것도 성향 없어요. 그래서 X. 자, 3번. 인간은 양태죠. 신 없이는 실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그쵸? 왜냐면 실체에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맞고 이거. 그래서 스스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양태는 실체에 의존해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파악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게 3번 오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소크라테스, 을은 에피쿠로스. 자, 2번. 이거 되게 잘낸 선지인데 하나의 덕은 하나의 정의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한 정의는 저스티스 정의가 아니라 데피니션 할 때 그 정의인 것 같아요. 자, 소크라테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랑 다르게 좀 단순하죠. 그냥 하나의 덕은 하나의 정의로 규정을 합니다. 용기든 절제든 정의든 모든 덕은 이퀄 참된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의 덕은 지혜라는 하나의 정의로 규정될 수 있다. X 틀렸고요. 5번. 자, 이것도 되게 어려운 선지인데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되고 이런 식의 선지는 조금 자, 이거죠.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된다. 그러니까 덕이 있으면 행복이란 얘기고 지금 이렇게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덕이 있으면 이퀄 행복하다 이거거든요. 자,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보면 지혜가 이제 덕이고 덕이 있으면 행복 이거 맞죠? 맞고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이것도 덕이 있으면 행복한 것도 맞아. 이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금방 풀려요. 자,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자 덕은 일단 수단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뭐 이제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단 덕을 갖고 있으면 요걸 갖고 있으면 행복해진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런 덕들이 있으면 잠깐만 다시 좀 읽어 맞네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덕이 있으면 그게 또 행복한 상태가 맞죠? 그러기 때문에 왜 안 돼 이거 자 덕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고 덕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건 이제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둘 다 5가 나오는 선지입니다. 좀 어려워요. 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을은 아퀴나스인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 이런 말 목적은 좋음, 선이다. 이거는 당연히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뜻을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잘 봐야 돼. 자, 갑과 을을 보시면 갑은 이제 스토아파고 을은 아퀴나스인데 자, 이것도 이제 잘 어려운데 이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별개가 아니다. 자, 아퀴나스의 자 이거죠. 이 말의 뜻은 이성적인 게 곧 자연적인 것이다. 자, 스토아파에 따르면은 인간의 자연스러워 이런 약간 자연의 법칙 이런 게 따르는 게 이성적인 거라고 얘기하죠. 같은 말 맞아요. 자, 쉽게 풀리고 자, 그 다음에 아퀴나스에게 있어가지고 인간의 이런 이성적인 거는 신이 내려준 그런 자연적인 인간만이 갖고 있는 자연적 성향이죠. 동물과 식물은 없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이런 이성적인 거는 자연적인 것도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5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12번 칸트 문제를 보시면 이제 자, 칸트는 동정심에서 유래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무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감정이 끌려가지고 선생님 저번에 말했잖아. 물에 빠진 아이를 동정심에서 구했다? 만약 내가 그 동정심을 느끼는 좋아하는 친구면은 구하고 그럼 동정심이 안 느껴지는 평소에 싫어했던 애가 빠지면은 안 구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동정심에서 나와가지고 뭐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다는 게 이제 칭찬은 받을만 하지만 도덕적 가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찬이란 말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좀 나는 1등급 무조건 맞고 싶다는 친구들은 칭찬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는 없다. 그래서 다른 말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칭찬은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그거잖아. 약간 도덕적 가치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약간 사회의 인정이나 아니면 그런 명예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갑은 양명학, 을은 이제 주자. 자, 3번 주자. 이치는 본성에. 자, 이치 하면은 이제 리 나와야 되고 본성은 성. 자, 이치는 성에 내재한 원리 맞죠? 성 안에 들어있는 원리이지만 이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말.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고. 자, 마음의 실제로 존재하지. 리가 마음에 실제하진 않는다? 아니죠. 성령 입장에서는 리가 마음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죠. 뭐 가짜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선생님 아까도 이거 이제 그 양지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조금 용어를 되게 모호하게 해서 이게 을 주자 입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도덕적 알미야. 알물 취지, 경물 취지 해가지고 도덕적 알미를 극치에 완성시켜야 된다. 자, 근데 여기에 갑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알미란 뭐냐? 이거는 이제 양명학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선생님 맞죠? 지혜, 지식. 무슨 지식? 양지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지를 완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양지를 자꾸 다른 말로 써요. 시험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을은 이제 갑과 을. 갑은 자유주의, 을은 이제 공화주의고요. 자, 리을은 사실 갑의 입장에서만 이제 풀면 되는데 이번에 너네 6월 모의고사에서도 자유주의 문제인데 이제 그 자유주의에서 싫어하는 적극적 자유 가지고 계속 막 문제를 내서 헷갈리겠죠? 자,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의 자기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거는 무슨 자유? 타인한테 방해받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고 여기를 위해서 뭐 복지 정책이나 사회권의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적극적 자유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죠. 적극적 자유는 이거는 자유라고 보기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공화주의에서는 이거 정오 판단이 조금 힘들고 공화주의는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물론 적극적 자유를 이제 반대하긴 하는데 이거는 교육과정 이탈이고 공화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얘기 안 하고 이거는 확실히 거기서 틀린 거야. 자유주의에서.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처음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너네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 좀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복지, 사회권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 갖고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됐죠. 자, 16번에 을 같은 경우에는 자, 2예요. 자, 7정이 이미 사단을 포함 계속 이제 요거 그림 잘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래 관계도를 보면
얘 칠정이 사단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A, B로 하면 B가 곧 A야. 왜냐면 포함 관계니까. 그쵸? A도 그리고 B지. 그치? 그래서 자, 이 관계이기 때문에 B는 A고 A는 B다.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사단은 칠정이 아니다. 왜냐면 아니야. 이게 틀린 말이야. 칠정은 사단이 아니다. 틀린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미 엄마 뱃속에 아기처럼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칠정을 이미 포함하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은 사실 같은 거에서 바라는 거기 때문에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긴 단어만 볼게요. 자, 우리 아까 그 진울할 때 무의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무의가 등장을 하죠. 예. 리는 작용이 없다. 그래서 무위하다. 기는 유위해요. 유위한데 이는 무위하다. 그래서 이런 단어 나와도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처음에 그 맑은 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제 이는 기 발만 긍정하잖아. 근데 이제 기가 좋은 기도 있지만 나쁜 기도 있잖아. 그래서 리가 음, 맑은 길을 탈 수도 있고 기가 그 탁한 길을 탈 수도 있어. 음, 그래서 어, 맑은 길을 타면은 이제 당연히 리 자체도 순수한 건데 이 그릇도 깨끗해. 그릇도 깨끗하면은 이제 순선한 이걸로 이제 드러나는 거고. 어, 리는 선한데 이게 이제 그릇이 들어오면 거기 들어가 있는 이제 물도 더럽게 되는 거죠. 악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맑은 기, 탁한 기 이거 갖고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뭔 소리지? 하지 말고 그냥 기가 우리 성리학에서도 청탁 수박 이래가지고 맑고 맑고 더럽냐? 그다음에 그 균등하냐 아니면 되게 치우쳐졌냐 이거 갖고 이게 이제 기의 특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알겠죠? 그다음에 17번. 와, 진짜 토 나오네. 자, 이때 처음 나왔다. 17번 아리스토텔레스고 이때 스님이 저번에 했죠. 저번에 제시문에서 철학적 지혜라는 이제 우리 지적인 덕 중에 실천적 지혜도 있지만 철학적 지혜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거 갖고 출제한 첫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자, 영혼의 최고의 부분도 이제 부분 중 이성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지성이라고 하는 지성. 자, 지성은 인간 뭐 정치 사회나 아니면 그 윤리에 통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수학적인 거나 정말 그 진리와 관련된 거야. 사실 뭐 윤리와 사회처럼 인간들끼리 싸우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냐,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라는데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윤리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수학적이고 약간 진리 진짜. 그래서 지금 여기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성과 다르다. 그래서 이 이성과 다른 이성을 뛰어넘는 최고의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이것도 활동 상태예요. 활동 상태. 이게 바로 관조. 지성적으로 조용히 바라보다. 요거의 덕이 바로 관조. 그리고 이 상태가 요 광조적 활동이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주의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그 습관과 감정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얘가 말하는 최고의 행복도 사실 지성을 발휘해서 수학적인 거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관조하는 그래서 특히 이런 관조적 활동 상태 능동적으로 발휘하는 상태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 알아둡시다. 이거 갖고 그래서 좀 출제를 했는데 2번을 보시면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자, 행복은 최고선이지만 최고 꼭대기에 있는 선이지만 그 중간에 그 꼭대기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의 선들이 있죠. 이렇게 선들이 있죠. 선. 그래서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은 아니에요. 최고의 선이긴 하지만 유일한 선은 아니에요. 알겠죠? 다른 여러 가지의 선들 중에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 갖고 이제 이거 연계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5번 이제 조음을
자, 인간적이고 사회에서 무엇이 좋냐 이것을 사유하는 지혜는 실천적 지혜거든요. 이거랑 구분되는 지혜가 하나 더 등장했죠. 지성적 덕 중에. 바로 이게 철학적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둘 다 지성적 덕에 속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게 이제 관조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랑 관련된 지혜가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지성적 덕 종류 중에 내가 봤을 때 한 번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18번은 이제 장자입니다. 장자. 자, 어떠한 얽매임도 없이 정신적 얽매임이란 단어 나오면 무조건 이게 정신적인 얽매임이 알겠죠? 그런 것도 없이 이거 쌤이 수업 때 이건 얘기했어서 그냥 설명할게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 이런 것도 없어야지만 자기 자신도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 존재도 잊어버려야지 자연과 합의를 할 수 있어요. 무의자 아니래. 그 무라일체가 가능해요. 나는 인간이고 너는 짐승이야. 우린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 자신도 잊어버린. 나랑 다른 사람의 그 차별도 잊어버린. 이래야 무라일체 조건이다. 그래서 정답 맞고 자 디귿 세속을 벗어나 천명을 도덕성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자 유교에서 이건 이제 중요한데 유교에서는 천명이 도덕성의 원천이에요. 특히 맹자 같은 경우 하늘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도덕성을 줬다. 그래서 이 천명이 도덕성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도가는 이 하늘이 도덕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얘도 그냥 자연의 이치고 약간 자연의 흐름이고 얘도 그냥 그 도를 따르는 그런 존재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가의 도가의 하늘에는 인이라고 같은 이런 개념 도덕성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덕성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틀렸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와, 드디어 등장했네. 이거, 최근 문제 중에 진짜 어려웠던 문제인데, 19번.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지금까지 겁나 쉽게 나왔던 소피스트 가지고 진짜 어렵게 낸 문제. 그래서 갑은 이제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가 한 말이고, 을은 플라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풀이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문제 자체를 한번 풀어볼게. 너는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야. 나도 이해하기 힘들었거든. 자, 근데 이 문항의 핵심 키워드는 다 이제 정의 가지고 냈어요. 저스티스 갖고 냈어요. 자, 국가에서 정의란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어려운 것부터 보면 소피스트는 자, 일단 이걸 조금 오랜만에 좀 볼까? 정의는 강자가 사회 정의라는 건 나라의 권력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지배자는 지배자에게 이익이 되는 게 정의다. 이것을 한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부정이다. 처벌한다. 자, 그러니까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배자가 달라질수록 이거를 막 바꾸겠지. 요것에 자기 입맛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병천은 뭐 예를 들어서 햄스터가 그래서 햄스터가 뭐 이제 햄스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법이다. 약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병천 지배자는 이렇게 얘기해. 혹은 뭐 어떤 다른 선생님이 지배자가 되면 그 선생님이 고양이를 좋아하면 고양이에게 이익이 되는 게 정이다. 이런 식으로 지 입맛에 지 호불호에 맞게 이렇게 바꾸겠죠. 그러니까 소피스트 입장에서는 나라의 정의란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맞죠. 햄스터를 좋아하는 지배자가 되느냐, 지배자가 나오느냐, 고양이를 좋아하는 지배자가 나오느냐. 자, 플라톤 입장에서도 명예와 약간 욕망, 돈 좋아하는 참주가 지배자가 되느냐, 아니면 철학자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얘는
막 엉망진창으로 할 텐데 얘는 나라의 약간 그 조화 이런 걸 추구하는 이런 걸 할 테니까 그래서 당연히 오겠고. 그래서 틀렸어요. 자, 니은. 이게 좀 어려운데 피지배자, 지배자의 반대말이죠. 얘는 이제 그 지배받는 자의 부정의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룰 수 있다. 어렵습니다. 이걸 좀 볼게요. 자, 이거를 도식화 시켜보면 트라시마코스에 의하면은 정의란 지배자 이 논리죠? 이 논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역으로 이제 역 반대 개념을 해본 거야. 반대 개념을 써보자. 부정의는 지배자에게 손해가 되는 거겠죠. 그쵸? 응. 자, 그 다음에 정의란 피지배자에게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죠. 얘한테 이득이니까 반대 개념인 거죠. 얘한테는 손해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으로 바꿔보면 부정의는 피지배자에게 손해받는 이익이 되는 거죠. 결론 도출 이겁니다. 즉 피지배자의 부정의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맞고 플라톤은 이건 쉽죠. 플라톤은 쉬워요. 나라를 철인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에서 피지배자가 이게 플라톤은 부정의한 행위가 결코 우리가 설명했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정의와 부정의 이런 것도 좋은 것 나쁜 것을 유익함과 해악 이런 걸로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로운 거는 올바른 것은 유익한 거고 반대로 부정의한 나쁜 거는 해악이죠. 그러니까 이로울 수 없겠죠. 플라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X. 이건 정답. 자, 그 다음에 B. 자, 여기 지금 처벌 얘기가 나왔지만 정의롭지 못한 거를 이제 하는 것을 처벌한다. 그래서 피지배자가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는 정의로운 행위에 그래서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지배자 강한 놈이 정한 이거를 잘 따라. 그래서 소피스트 입장에서는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강자가 정한 법을 따른 거는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 여기서 말하는 정의로운 거는 그거잖아. 여기서 소피스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강자한테 이익이 되는 거겠죠. 이거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너 안 따르면 처벌할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따라. 근데 결국은 그게 정의로운 행위가 됐는데 결국은 이게 곧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X. 자, 플라톤은 처벌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이제 정의로운 플라톤이 말한 정의라는 건 이제 좀 윤리적인 거죠. 나라에 이제 막 그 법을 지키고 그 그 계급끼리 잘 지내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이건 건데 이런 걸로 봐야지 단지 법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 가지고 하는 거는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보겠죠. 그래서 틀렸고. 자, C 개인의 정의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인은 당연히 이 개인 영혼의 이제 그러니까 자 소피스트에 하면 개인의 정의는 외적 규범보다 대표적으로 법이 있죠. 자,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소피스트는 정의 이런 것을 영혼의 뭐 이렇게 약간 뭐냐 이렇게 지혜 용기 이성 이성 기계 욕망 뭐 이런 영혼의 내적 상태랑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를 법을 따르느냐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거 갖고 얘기하니까 얘는 외적 규범 지금 외적 보다니까 이거죠. 소피스트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플라톤은 개인의 정의 저스티스는 이거랑은 크게 상관없죠. 이거에 대해서 뭐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로보다도 영혼의 내적인 머리, 가슴, 배의 조화, 통일 상태 이걸로 보죠. 그러니까 얘는 플라톤은 맞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나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내신 교수님은 선생님 진짜 사실 나는 존경해요.
윤사도 이렇게 특히 막 이렇게 논리적 약간 이렇게 사회 약간 그 생명과학이나 약간 사회문화처럼 이렇게 낼 수 있구나. 난 이걸 깨달았거든요. 야, 진짜 잘 냈어요. 물론 이제 문제 푸는 입장에서 토 나왔지만 그래서 이래가 많이 틀렸어 이거는. 많이 틀렸죠. 문제 푸느라 너무 시간이 지났네요. 끝났다. 20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24년도 수학 수능으로 넘어갈 건데 자 이때 문제도 조금 예, 맞네 할게. 다음에 그래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느낌이 오죠. 이게 점점 이제 해설하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 이런 거를 해설하나 했는데 이게 느낌이 오죠. 과거 옛날 2017년에 막 이렇게 어 조그맣게 있던 거를 그걸 이렇게 막 선지로 내는구나. 이게 점점 눈에 보이죠. 예.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분들 사막에서 이제 사실 보물을 찾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마무리 할게요.